안녕하세요. 오늘은 82살 강순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편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좀 외로우셨는데 큰아들님 민수 씨가 어느 날 고급 실버타운 입주를 제안하셨다고 해요. 이게 혹시 벌어지는 건가 하는 서운함도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있으셨다고요? 마음이 복잡하셨겠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 주변에서 보거나 직접 겪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은 아무래도 부모님 편안하고 안전하게 계시길 바라니까 제안하는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녀한테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닌가? 그런 미안함도 있고요. 실버타운이 내세우는 그런 편리함, 안정성 이런 거랑 실제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순자님도 처음 방문한 실버타운은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무슨 호텔처럼 시설도 너무 좋고 뭐 요가, 미술, 영화관까지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했다고 하고요. 마침 거기서 만난 박은혜 님이라고 그분이 참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입주를 딱 결정하신 거죠. 아, 네. 처음에는 그래서 요가도 배우시고 뭐 원예 같은 것도 하시면서 친구분들, 그러니까 박은혜 님, 김철수 님, 이정아 님 이렇게 새로 사귀면서 즐겁게 지내셨대요. 아들 민수 씨가 찾아왔을 때도 나 여기 너무 좋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네, 맞아요. 그 초반의 경험들, 뭐랄까,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취미, 또 가족들 돌봄 부담 줄어드는 거, 이런 게 실버타운이 강조하는 장점들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잘 적응하시고 활력 찾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좋은 환경이 과연 계속 유지되느냐, 이거죠. 맞아요. 편지에 쓰신 걸 보면 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고 해요. 식사질이 좀 떨어지고 청소 상태도 좀 그냥 형식적으로 변하고 프로그램도 자꾸 취소되고 그랬다네요. 직원들 태도도 처음이랑 다르게 무관심해지는 게 느껴지셨다고. 특히 좀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는데 이웃에 사시던 이진석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약속했던 응급의료 지원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걸 보신 거예요. 아이고,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셨는데 뭐 개선하겠다는 말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해요. 불만만 계속 쌓인 거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서비스 좀 줄여도 괜찮아. 이런 식의 대화였던 거죠. 정말 큰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부 시설들에서 비용을 줄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들로 처음 홍보했던 거랑 실제 운영에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입주민들한테는 그냥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어겼다는 배신감, 더 나아가서는 내 안전이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주는 거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니까 자녀분들 그러니까 민수 씨, 지호 씨, 수진 씨 방문이나 연락도 점점 줄어들어서 순자님 외로움이 더 커지셨대요. 결정적으로 손녀 지수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실버타운 규칙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큰 슬픔이랑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자책감까지 드셨다고 편지에 적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운동실에서 순자님이랑 친구 박은혜 님이 기구를 좀 천천히 쓴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또 입주민들 사이에 약간 편가르기처럼 번졌대요. 아휴. 근데 관리사무소는 그냥 규칙만 더 강화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나 불만이 쌓이면 종종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갈등으로 터져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운영이 미숙하면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사실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관계,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은 오히려 고립감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손녀 생일 파티 사건이 계기가 돼서 순자님은 친구 은혜님이랑 같이 여길 나가야겠다 결심하신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지 이렇게 서로 용기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요.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서비스가 안 좋았던 거, 뭐 부당한 규정들, 의료 지원 부실했던 거. 이런 걸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아주 꼼꼼하게 증거를 다 모으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관리자한테 가서 서비스 제대로 안 했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셨고 결국 그걸 관철시키셨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또 주체적인 행동이십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또 부당하다고 느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두 분의 행동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고 아마 비슷한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를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순전님이랑 은혜님은 같이 나오셔서 자녀분들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하셨대요. 그렇게 되찾은 일상 속에서 이제 자유롭게 새롭게 살고 계신 거죠. 큰아들 민수 씨도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족 관계도 다시 좋아졌다고 하고요. 심지어 두 분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 권익 문제에 대해서 강연 활동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정말 멋지시죠? 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 회복력,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우정의 힘,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시설의 화려함이나 편리함보다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또 가족이나 친구와의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강순자님의 편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란 게 그냥 편안한 환경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또 내 존엄성을 지켜나갈 때 온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정말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이나 그곳의 가치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순자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노인 주거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복, 그분들의 자율성, 관계 맺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